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할 때 그 메시지가 더 많이 전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10년 이상을 혼자서 강의를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셔왔어요. 성원재 교수, 오기욱 교수, 김영선 교수, 김영기 교수. 한 대학에 이렇게 많은 르게릭병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이 없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 한때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 병동을 폐쇄하라 시련을 받으면서까지 설득하고 환자분들을 보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세대에도 교체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 특히 새로운 치료제, 외국에서는 개발돼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게 없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세계 르게릭병 학회는 12월 초에 하거든요. 며칠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 성원재 교수한테 부탁을 했고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궁금증 같은 것들은 없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이 병이 왜 생기고 진단은 어떻게 하나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왜 내가 해필이면 이 병에 걸릴까? 그런데 왜 치료제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는 이런 궁금증들은 누구나 다 갖는 공통적인 질문일 거고, 이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의를 했었어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요즘 감기 유행이잖아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항바이러스 약물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한 가지일 때 감염균을 알 때는 그 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쓰면 그 병이 잘 치료되는데,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약제 갖고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치료가 없는데, 특히 퇴행성 질환, 르게릭병과 같은 병,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이 병이 유도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여하는 뇌신경세포가 빨리 퇴화하는 이런 병이 르게릭병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신경세포는 우리 전신에 다 거쳐서 있기 때문에 이 전신 마비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손부터 마비가 오고 다리부터 마비가 오고 삼키는 것부터 이상이 오게 되고 말하는 데 이상이 오고, 어떤 분은 심지어 호흡 증상부터 오는 분,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곤 하지만 그 원인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성 르게릭병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인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그래도 개발이 빨리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들 가운데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시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정도가 미미해서 더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원인이 한 가지인 거. 그렇지만 부모한테서 받은 병이 아닌 르게릭병의 경우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적합한 한 가지 약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지만 이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증상들, 삼키는 게 힘들다, 침분비가 잘 안 된다, 안구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약물학적인 치료, 어떤 증상에 대한 약물학적인 보조 치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지금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멋진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자한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르게릭병 치료하는데 완치되는 치료제가 없다 그러면 신경과 의사 한 명이 치료에 담당하는 것보다는 재활의학과 선생님, 호흡기내과, 간호팀, 그리고 영양팀, 모든 팀들이 같이 관여해서 치료를 할 때 또 좋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세계학회가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르게릭병 협회를 만들고 르게릭병 연구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르게릭병 학회를 제가 초대회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학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18년도부터 그 작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3차 회의할 때까지 회장직을 맡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얘기도 하고,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학회에서 또 협회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고요. 국가의 지원이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더 지원해달라, 우리 힘든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혜택을 좀 더 달라 하는 이런 것들은 서로 목소리를 키워서 같이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체 치료, 보완 치료,
그러니까 특수 치료는 아니지만 뭐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 치료나 보완 치료라고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보완 치료제, 대체 치료제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서도 굉장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루술이나 엘튜브나 삼키기 어려운 분들은 약 같은 거 드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음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모든 퇴행성 질환들, 그러니까 루게리병 이외에도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을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시는 게 좋은데, 요약을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가운데 기름기 많은 부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드셨으면 좋겠고, 햄, 치즈 이런 거 좀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튀김 음식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통닭 같은 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또 감자튀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고, 과일 계열들을 드시는 거를 권하는데 과일 가운데서도 너무 단 과일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망고 같은 거는 너무 달어. 그래서 차라리 항산화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다 그러면은 껍질이 좀 검푸른 색깔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포도 계열이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토마토 같은 경우 거기에 글루타민이 많다고 해서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항산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쌀밥보다는 삼키는 데 문제가 없으면 보리밥, 잡곡밥 같은 것들을 좀 섞는 걸 권하고, 고기를 나는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닭가슴살이 굉장히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굉장히 높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항상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거를 드시라고 얘기해서 알약 가운데 오메가3도 처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어나 생선 같은 거 있죠? 꽁치, 고등어, 갈치, 오메가3가 엄청 좋기 때문에 하루에 반 토막 정도만 드시는 분은 오메가3 안 드셔도 된다는 게 우리 영양사 백희준 선생님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간 동안에 술은 안 되냐? 독주보다는 와인 한 잔 정도는 항산화 효과도 있으니까 그냥 반주로 좋아하셨던 분이면 그 정도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드시는 거는 안 되겠죠. 대체요법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봉투를 싸갖고 와서 저한테 약을 보여주시거든요.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물을 줬대. 평생 줄 거 아니면 일회용으로 줄 거는 선물 받지 마세요. 매번 떨어질 때마다 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암만 친하더라도 평생 줄 거면 나한테 이거를 계속 주십시오. 하지만 한 번 줄 선물은 받지 마시고, 바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 원내 처방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비타민은 의료보험수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사시는 거나 우리가 처방하는 가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시지 말고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 하는 걸 의사한테 얘기하면 중복되는 거는 굳이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드시는 거를 드시지 말라가 아니라 드셔도 좋은데 보여주면서 드시면 어떨까? 그래야 중복되는 거는 빼고 부족하면 요거 좀 더 드십시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니까, 약을 갖다 빼갖고 오지 말고 약통을 같이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보조요법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항산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비컴플렉스 복합제 더하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큐텐이 포함되어 있는 약들을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개인이 구입해서 드셔도 좋고 병원에서 요청을 하셔도 좋고, 요즘 아밀릭스라고 하는 거 아까도 성원재 교수가 설명할 때 잠깐 나왔지만 그게 3상까지 성공했다가 더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못해갖고 다시 철수를 했거든요. 약을 시장에서. 그 약이 우리 간 기능에 관련돼서 우르사 계열들, UDCA에 관련돼 있는 약들을 고용량으로 파는 게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구로 해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래도 좀 드시겠다면 이런 정도를 드십시오 해서 제가 외래 이걸 비치해서 아마존에 들어가면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뉴덱스타라고 하는 약, 그렇지만 이건 희귀의약품 센터를 거쳐서 해야 되고 약값이 비싸고, 증상이 경미한 분, 초기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 되면은
이런 약이 있는데 한번 경제적으로 가능하시면 해보시겠어요 하는 걸 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되지 미리미리 막 알아서 하시는 것보다 많은 정보는 있지만 그 정보 가운데 뭐가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의사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많은 걸 다 드시지 말고 이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드시는 게 보조요법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이 줄지 않게 골고루 영양식을 드시라는 게 우리 영양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라서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름을 사용하는데 돈 좀 쓰시더라도 올리브유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비찜 같은 거 이런 고기 끓이다 보면 차가운 데다 요즘 놔두면 아주 하얀 초콜릿 뜨듯이 아주 막 두꺼운 얼음 것처럼 되죠. 혈관 같은 게 그게 다 침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너무 안 좋고 이게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 돼요. 포화지방산은 비누처럼 딱딱해져요. 올리브유는 이렇게 하면은 다 풀어져 갖고 물같이 돼버리거든요. 같은 기름을 쓸 거면 그런 쪽의 기름을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샐러드 같은 거나 음식들 조리할 때 이런 들기름, 참기름도 좋지만 올리브유가 훨씬 더 좋고 가능하면 버터, 마가린 이런 거는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 식용유를 갖고 튀기는 음식들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꼭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선생님은 혹시 이게 약의 부작용은 아닐까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이게 병의 진행일까를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았을 때 이런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간이나 신장의 이상 또는 피부에 발진이 돋는다든가 주사 맞는 부위가 아프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치료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이 병이 갖고 있는 진행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운동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뻣뻣해지는 증상, 특히 밤에 쥐가 나는 증상, 목이 마르고 하는 것들은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주무셔갖고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좀 틀어놓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손발이 뻣뻣하고 쥐가 많이 나는 거는 이 병에 대한 증상이고 라디컷에 의한 부작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증상들은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뻣뻣하고 쥐가 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괴로운 증상들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런 치료를 조금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딴 날보다도 조금 더 날씨가 춥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겪는데 맨날 짜증내고 힘들고 우울해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좀 하고 나를 돌보는 내 와이프, 내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해서 화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번 웃어주시고 작은 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또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훈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